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 기업의 위기에 대해 좀 색다른 진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듣던 이야기랑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이 숫자 5,600.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게 바로 2023년에서 2024년, 그러니까 딱 1년 사이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공장을 옮긴 기업들 숫자, 그 추정치입니다. 어마어마하죠. 그런데 말이죠. 반대로 같은 기간에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기업, 우리가 유턴 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. 그 숫자는 겨우 35곳입니다. 5,600곳이 나갔는데 35곳이 돌아왔다. 이 차이 정말 극명하죠?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 같아요. 그럼 대체 한국 경제의 심장, 그 엔진이라고 불리는 우리 기업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분석은요,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정말 파격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. 자, 첫 번째 핵심 주장으로 들어가 보죠. 바로 성장의 한계입니다. 보통 기업 환경이 나빠져서 다들 떠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? 그런데 오늘 볼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. 문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다고 보는 거죠. 이 자료의 관점은 이겁니다.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사실 국내에서 할 만큼 성장했으면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죠. 진짜 문제는 나간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는 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네, 바로 이 지점입니다. 문제의 원인을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거죠. 국내에서는 성장을 다 이뤘는데 정작 내부적으로는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.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무작정 해외로 나가니까 당연히 고전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실패로 이어진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. 자, 지금부터가 이 분석에서 가장 논쟁적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.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겠어요? 바로 사람이죠.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인식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 표현이 정렬 강렬하죠? 현대판, 노예들.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요. 바로 오늘날 대기업에서 일하는 고학력 인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센 표현을 쓴 걸까요?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이 자료는 노동자와 인재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요. 노동자는 말 그대로 자기 시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이죠. 반면에 인재, 이 자료에서는 연구원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들은 어떤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입니다. 진짜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분명히 인재로 뽑은 사람들을 그냥 노동자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 그 엄청난 장제력이 묶여버리는 거죠. 자, 그럼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여기서 아주 정말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옵니다. 바로 기업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자는 아이디어예요. 그 해결책의 핵심 철학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. 이름을 바꾸면 사람이 바뀐다.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부르느냐, 그 호칭 자체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 연구원 가족이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전부 연구원으로 부르고 대우하자는 거예요.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는 하나의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자는 거죠. 자,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예전에는 청소부라고 불렀죠. 지금은 미화원이라고 조금 더 나은 이름으로 부르고요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화연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어때요? 이렇게 되면 그분은 그냥 청소만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? 이걸 연구하는 전문가가 되는 거죠. 이런 변화가 가져올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. 먼저 모든 직원이 자기 일의 혁신가가 되겠죠. 그리고 노동자,
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니까 맨날 싸우는 그런 적대적인 노사 관계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. 모두가 회사의 큰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회사는 더 이상 시간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기여에 대해서 보상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근데 갑자기 왜 연구원 가족이라는 모델까지 나와야 할까요? 이 분석은요, 이 이야기가 단순히 회사 경영 기법에 대한 걸 넘어서 훨씬 더 큰 어떤 역사적이고 국가적인 사명과 연결된다고 말합니다. 자, 이제 이 분석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를 한번 보시죠. 이 문구,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. 너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. 이 자료에 따르면 특히 전후 세대,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나 X세대 분들은 학교에서 이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하죠. 바로 국민교육 헌장의 첫 문장입니다. 이 역사적 사명의 핵심 내용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. 첫째, 각자 자기 재능을 갈고 닦아라. 둘째, 그걸로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힘을 가지고 전 인류가 다 같이 잘 사는데 이바지해라. 바로 이 정신이 한국 기업이 왜 세계로 나아가야만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. 한국 기업이 세계로 나아가는 진짜 목적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바로 그 역사적인 소명을 다하고 더 나아가 인류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. 이게 진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연구원 가족이라는 모델은 바로 이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조직 형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우리가 동료를, 직원을 부르는 그 이름, 그게 과연 그냥 단순한 꼬리표일까요? 아니면 어쩌면 그 이름 안에 그 사람과 그 회사의 궁극적인 운명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